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화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셧다운이 종료될 그 기대감 속에 시장이 4,100포인트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무려 7거래일 만에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요. 외국인의 줄 매도 행렬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불확실성이라는 그 혼조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시장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예전처럼 함께 주도주로 달려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된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게요. 미국 상원에서 셧다운 종료 임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붙였는데 찬성이 60 그리고 반대가 40으로 나왔습니다. 만약에 하원까지 통과되게 된다면 즉시 정부가 재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방기관의 26년 1월까지의 자금 지원과 연방 직원복지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 연장해서 제외가 됐는데 다음 달에 또 다시 재투표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해석이 더 많았습니다. 간밤 미증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 투자 심리는 바로 성장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0월 매출이 전년 대비 1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연간 성장률 가이던스를 또 다시 높여잡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중반으로 높여 잡으면서 엔비디아 GPU와 그리고 애플의 스마트폰 칩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엔비디아가 TSMC의 3mm 웨이퍼의 증산을 요청했다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AI 시장의 성장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면서 시장은 반도체 AI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우선 D램의 공급 업체들의 재고 추이를 보게 된다면요. 올해 3분기에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6주 분량, SK하이닉스는 2주 분량의 재고만 부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은 즉 D램의 가격 상승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D램의 출하량 전망을 보게 된다면요. 우선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내년까지도 좀 가파른 매출액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D램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내년에도 올해 대비 무려 56%가량의 매출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으로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AI 서버 출하량 전망 역시나 긍정적인데요. 서버 출하량만 보게 된다면 26년 내년을 기점으로 조금은 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대 상승력은 2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버의 비중이 계속해서 견조한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29년에는 무려 24%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서버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AI 서버가 갖고 있는 마진율이 고부가가치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반도체 기업들의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버블론을 잠재울 만한 그런 강력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동향을 보게 된다면요. 올해도 많이 했는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하는 비중을 보게 됐을 때 24년도가 25%였고 올해가 최대 33% 그리고
내년은 무려 35% 이상이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주요 투자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6년도에 보게 된 블랙엘이나 루빈과 같은 칩 설계를 내재화하는데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이 돈을 쓰게 되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들까지도 낙수 효과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중심의 GPU 렉 고도화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AI 칩 출하량의 전망을 보게 된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 1,000만 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GB200과 GB300, 그러니까 블랙엘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에다가 루빈까지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TSMC의 코어스 캐파가 60% 정도를 엔비디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의 적층 그 웨이퍼를 엔비디아가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게 되는 건데요. 오라클과 아마존, 구글과 같은 GPU 랩일 좀 비중을 좀 증가를 시키면서 고스란히 엔비디아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죠. 우선 19일 날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4분기 역시나 훨씬 더 좋은 상향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HBM4가 공급 안정화가 된다면 실적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루빈의 GPU가 본격적으로 탑재되게 되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AI 매출 비중이 무려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요, HBM의 멀티벤더를 공식화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캐파 전쟁에 돌입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젠슨항 엔비디아 CEO는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 모두로부터 HBM4의 샘플을 확보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멀티벤더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을 다면화해서 엔비디아 역시나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위를 좀 가져가겠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수주 물량을 많이 선점하는 기업들의 매출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장비주 중에서 전방 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매출이라던가 이런 게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AI 붐에 힘입어서 다시금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추이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률을 갖고 있던 전기차 시장이 지금 보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까지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전기차 시장은 캐즘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성장 정체 구간이 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게 ESS 그리고 AI 인프라용 배터리 시장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별로 ESS 수요를 보게 됐을 때도 전반적으로 보게 됐을 때 900기가와트시가량의 ESS 배터리의 수요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계 전기차와 ESS 배터리 수요 전망을 보더라도 지금 30% 가까이 ESS의 비중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고 로봇 시장이 성장할 때 ESS는 함께 주목을 해야 되고 ESS 기업들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SS 전략을 미국이 좀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데요. 원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던 걸 종료하는 대신에 ESS나 배터리 같은 경우에 세액 공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안보 기반의 산업으로 ESS나 배터리가 좀 전환되고 있는 거고요. 중국과 같은 금지국의 부품이 많이 사용되면 또 이것도 세금을 받는 데에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오히려 관세가 더 크게 매겨집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관세인데요. 관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금적인 부분으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ESS 배터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다라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두 기업의 전략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미국의 신규 공장을 가동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제품을 좀 덜 사용하면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또 중국보다 경쟁적으로 우위에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가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정말 먼 이야기 같은데 다시금 2차 전지가 부활할 수 있을지 그 중심이 AI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현재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떠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국내 증시는 전강후약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셧다운 해소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는 듯했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현재 구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오전장에 빠르게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일중 고점이 4,187포인트였습니다. 4,200선 다시 복귀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불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분 반납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 코스피는 0.2% 상승하면서 4,08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오늘 오전장에는 흐름이 강했습니다. 900선을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상승분을 반납하고 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87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계속해서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5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오늘 전환을 했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66원까지 치솟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물 시장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코스피에서는 오늘 외국인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에는 2,200억 원 이상 오늘 담아내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손바뀜이 좀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가면서 코스닥 지수 하단을 지지해내주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200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 주목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찬성 60, 반대 40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번 주 하원의 통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좀 해소된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기술주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64만 원 돌파를 해내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 61만 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태성과 DB하이텍도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면서 현재 구간 15%, 10%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비전과 삼성전자도 현재 구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저희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지주회사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주사들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최고세율 완화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제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두산의 경우에는 오늘 황제주로 다시 한번 복귀해낸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종목 흐름 체크해 보시면은요. 오늘 효성 같은 경우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9%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원익도 9%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오늘 100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7.5%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137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SK스퀘어는 6.7%대 강세, 삼성물산도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같이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별 특징은 종목 파인더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특징주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제주 자리를 공고히 했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100만 원 선 넘어섰다가 약 일주일 만에 다시금 또 황제주 자리에 올라온 건데요.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 두산 우선주 역시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3분기 실적도 내놓았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면서 4조 4,500억 원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31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에서 비해서 109.9%나 급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한 실적이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4분기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반도체 시장 호조에 힘입어서 두산의 자체 사업이 극성장했다고 했고요. 주요 계열사들의 호실적도 수익성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후에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는 공시를 내놓은 것도 오늘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공시를 통해서 보유 중인 자사주 33만 주 소각을 결정했다라고 밝혔고요. 소각 예정 금액은 약 201억 원으로 알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내놓은 리포트 대부분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였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보인다면서 성장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나 4분기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목표 주가 116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내년에도 이어갈 독보적인 지위를 바라보면서 12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도 CCL 수요 논의가 종료되면서 CCL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면서 CCL의 슈퍼사이클의 중심에 두산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표 주가로는 135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무려 150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루빈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예측 불가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전자의 빚이 이익 상향 조정을 통해서 목표 주가도 150만 원까지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지주사 흐름 전반적으로 고르게 잘 가고 있는데요. 두산의 흐름 여전히 돋보입니다. 7%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효성의 경우에도 10%대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와 삼성물산도 6% 가까운 오름세, 삼성물산이 현재 강보합권 흐름이고요. LS는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0.7%대 약세 구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과는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코스맥스입니다. 오늘 실적 부진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을 좀 뜯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은 4조 4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14.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1.6%대 감소. 순이익의 경우에도 48%
이상 감소하면서 107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집계한 시장 전망치가 영업이익의 경우 557억 원이었는데 이를 23.3% 하회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우려스러운 실적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입을 모아서 오늘 모두 목표 주가 이렇게 하향 조정했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우려스러운 마진 하락으로 22만 원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미래에셋에서도 국내 마진 레버리지 구간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인다면서 23만 원으로 목표 주가 내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품목과 고객 다각화가 불러온 참사라면서 딜레마에 빠진 실적이 좀 우려된다라고 했고요. 다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유효하다라면서 24만 원대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LS투자증권에서도 국내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일부 해외 법인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반영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26년의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중국과 미국 법인의 경우에는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사 이익률이 개선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코스맥스가 17%대 급락세 이어가면서 15만 6,800원까지 내려온 상황. 오늘은 코스피카 코리아도 7%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7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잉글 우드랩과 APR까지 4에서 6%대 약세입니다. 반면에 LG생활건강이 선방하면서 업종 내에서 빨간불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시죠. 네, TLB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소부장단까지 오늘도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격의 반도체인데 수출 데이터로 입증해줬다라는 평가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수출액이 158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의 경우에도 22.6억 달러로 역시나 6.4% 증가를 했고요. 수입액의 경우에는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8.2%가량 늘어난 수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무역 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 반도체 수출이 역시나 견조하다라는 점입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4%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품목별로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이 17.7% 전년 대비 급증한 결과 승용차도 두 자릿수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선박 수출도 8.7% 증가했고요. 반면에 석유 제품 그리고 무선통신기기 쪽에서는 두 자릿수대 하락세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TLB가 8%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의 흐름 이끌어주고 있고요. 테스도 오늘 코스닥에서 흐름 괜찮습니다. 4% 가까운 오름세. 이 밖에 DB하이텍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10% 가까운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안팎의 오름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이슈 함께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들 먼저 화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황제주 자리를 되찾았고요. 또 전날 창 마감 이후에 자기 주식 소각 결정을 공시한 것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100만 원 선 넘어선 흐름으로 증권가에서 150만 원까지 바라보기도 했는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산입니다. 아까 108만 원대, 거의 또 한 110만 원대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시장이 안 도와줍니다. 지금 분위기는 전강 후약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꼬리를 위쪽으로 길게 달고 좀 재미가 없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과정들인데 일단 수급은 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 한 3일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이틀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두산에 대한 이제 재평가 흐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강한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종가는 좀 아쉽게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두산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룹의 지주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지주사 관련된 쪽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특히 지주사 쪽들은 이번에 정부의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아마 또 이제 재평가될 수 있는 모습들, 특히 두산 같은 경우도 자사주가 한 17% 갖고 있다 보니까 총 발행 주식의 17% 갖고 있다 보니까 약 한 296만 주 정도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 쪽으로 유도를 하는 관점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은 또 하나의 부분이고, 두 번째로 전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CCL이라고 하는데 동박 적층판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쪽들이 어디 많이 쓰이냐면 요즘같이 AI 시대에 들어가는 하이퍼 스케일러 쪽에 컴퓨팅 쪽에 들어갈 때 그쪽에 들어가는 기판 쪽에 재료로 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가장 크고, 거기서 이제 실적도 분명히 찍히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 좀 부각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3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2,300억이 살짝 넘어가면서 컨센서스는 좀 미달됐다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이 지난번 블랙웰 시리즈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GB200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GB300으로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분기적으로는 약간 좀 슬로우한 부분들이 교체가 돼서 들어가는 관점이다 보니까 좀 약간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큰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부터 GB300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가속기 쪽이죠. 이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새로 내놓을 추론과 관련된 칩 쪽에 루빈 쪽에 쪽에서도 기대가 된다라는 쪽들. 특히 지금은 콜 테스트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아마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게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오히려 지난 부진한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겠다는 쪽들이 주가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4분기는 실적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분위기, 그리고 이게 연장돼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더 레벨업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쪽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 부분, 그 전자 사업 부분만 따진다고 하게 되면 가치가 최소한 12조는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두산에 대한 재조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지금 시총이 지금 두산이 약 한 16조, 17조 이 정도 사이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전자 사업 부분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부각을 받을 시점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고요. 또는 연결 실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결 실적에서 한때는 두산은 그룹 리스크의 어떤 원흉으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두산에 대한 어떤 부진한 모습들이 오히려 할인 요인으로 많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두산 밥캣 같은 알짜 자회사들이 같이 연결을 되기 시작하면서 두산 쪽에서 훨씬 더 연결 이익을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쪽들이 부각을 받고 있다는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역시나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CCL이라고 하는 그 적층판 외에도 지금 두산 전자사업부가 하는 쪽들이 메모리 패키지 기판과 관련된 쪽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 쪽들도 수요가 같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통합적으로 다 같이 지금 같은 AI 시대에 AI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 쪽으로 충분히 손색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부각받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100만 원대를 안착을 하다 보니까 다음 레벨인 어디냐라는 쪽에서 이제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자사업부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리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130, 150 이런 식으로 레벨권은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눈높이가 맞춰가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이제 자기 주식 소각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33만 주 정도,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를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이쪽도 소각으로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쪽에서, 혹시나 100만 원대 밑으로 이탈해서 자리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기회로 바라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쪽으로 일단 앞으로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모멘텀에 더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장밋빛 전망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진행했고,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컨콜에서 주목해 보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일단 게임주도 좀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점 쪽에서 이번에 NC소프트의 실적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순매수를 하다가 순매도로 좀 바뀌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이어가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는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의 분위기가 일단 주가를 좀 바닥권에서 조금 끌어올리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한 3,600억 정도, 그러니까 6% 정도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영업 손실이 75억, 당기 순이익이 3,400억,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실적을 발표했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영업 손실은 지금 구조조정 중입니다. NC소프트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인력들을 구조조정하면서 들어갔던 퇴직 위로금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겠죠. 그게 잡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늘었던 쪽은 NC타워 1을 매각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이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적은 구조조정 중에 나오는 실적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쪽들에 대한 컨퍼런스 콜 내용들이 가장 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쪽에서 앞으로 그러면 주가는 어떤 선행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을 얼만큼 채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냐라고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지스타 2025, 그러니까 국내 최대 게임쇼죠.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더 시장은 또 많이 바라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보여졌던 어떤 해외 쪽이나 로열티 매출 쪽이 그래도 그나마 전체 매출에서 40%를 차지하고 23% 증가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 여기서 그러면 새로운 게임을 가지고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많이 바라볼 텐데 아직까지는 NC소프트의 한계가 한국의 매출이 좀 많이 집중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좀 얼마큼 탈피하느냐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어떤 기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기대감이 높은 게 이번에 조만간 공개될 아이온2라고 하는 MMORPG 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내년 출시 예정인 뭐 타임 테이키즈 그리고 또 테이커스네요. 예.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신더시티 뭐 영어만 쭉 나와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새롭게 들어가는 캐주얼 게임이나 MMORPG 쪽에서 공개가 됐었을 때 시장의 대작이란 반응과 함께 기대감을 얼만큼 채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존 IP를 또 활용하는 모습들도 나옵니다. 리니지 W를 통해서 상반기에 동남아 쪽에 다시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리니지 2M 그리고 또 리니지 M 중국에 출시를 하는 내용들도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국의 성취 게임즈라는 회사랑 함께 아이온 모바일을 공동 개발해서 이쪽도 내년에 중국 시장에 공략한다. 그래서 내년은 아마 중국이 가장 큰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지도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또 NC소프트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 많이 알고 있는 게 리니지 쪽이 가장 주력이었고 그러면 RPG라고 하는 거의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서 수익을 이어가는 구조라고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틀을 이번에 아이온2를 통해서 단순하게 이게 유저 친화적인 게임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만큼 어필이 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니지 중심의 회사에서 이제 또 유저를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적은 약간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인기도를 통해서 더 기반이 되는 실적의 변화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훨씬 바뀔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쪽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시장에서는 글로벌 트렌드 쪽 중에 하나가 슈팅이라든가 서브컬처 이런 쪽에서 그래도 또 다른 장르가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 과정 벌써 게임 회사 두 곳을 캐주얼 회사를 인수를 했네요. 그런 쪽에서 M&A가 확대가 되면서 영역들을 넓혀서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기반들을 마련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비용 쪽이라고 봐야겠죠. 비용이 지금 절감을 하면서 PC 쪽으로 자체 결제를 들어가다 보니까 PG사가 같이 들어가서 나오는 비용 발생 부분 외에는 오히려 또 자체 결제다 보니까 오히려 이를 아낄 수 있다라는 쪽들, 또 서버 관련 비용도 아낀다라는 쪽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좀 타이트한 비용 구조를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수익성들을 앞으로 시장은 많이 챙겨볼 것이다라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게임의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게임을 얼만큼 잘 만들어서 어떤 이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안쪽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온2에 대한 이 지스타의 반응이 주가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가 그동안 소외주 안에서도 특히 소외주는 되는 흐름을 좀 지울 수 없었는데 NC소프트를 필두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작 모멘텀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평가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C소프트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착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뭐 반도체 아니면은 거의 시장이 재미가 없는 구조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봐야 될 섹터는 조선 쪽이 아닌가 싶어서 네. 지금같이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라고 하더라도 조선 쪽에서는 계속 또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 없고 소외될 때가 어떤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HD 한국조선해양의 흐름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일단 약간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과 함께 밑에 HD 현대사무중공업과 같은 회사를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지주사 겸 또 직접 사업하는 회사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조선주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난번 실적 발표를 하고 아주 눈높이에 맞는 그 이상으로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기대감이 차는 모습들 나왔고 일단 APEC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 정상회담을 이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인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마스가와 관련된 쪽에 대한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아직까지 핵 잠수함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 과정 쪽에서 아직 팩트 시트와 함께 뭐 성과를 어떻게 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조금 좀 불확실한 모습들이 좀 시장에 좀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수주죠. 10월 세계 선박 수주량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 가까이 줄었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누적 점유율 올해로 봤을 때는 중국이 59%대로 이어가고 있고 한국이 21%.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높은데 이쪽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되든 안 되든 다 수주를 하는 경향들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2027년, 8년 정도 초반까지는 거의 돈이 다 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저가 수준은 안 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돈 되는 것만 피킹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한테 밀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선사들은 수익성을 더 챙긴다는 관점 쪽으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수주 관련된 쪽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고성가, 그러니까 높은 성과가 반영된 수주가 올해 84조 원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8%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쪽들도 앞으로 된 실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자회사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사무중공업이 영업이익률을 이번에 보다 보니까 17.5%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국내 조선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해외 법인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시아홀딩스라고 신설을 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베트남 쪽의 회사와 필리핀 쪽의 회사를 같이 아우르는 중간 회사를 또 만들어서 이쪽을 같이 아우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임금이 낮은 쪽에서 기반이 돼서 어떤 수주를 받아서 어떤 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저가 수주분들은 이쪽으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마진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쪽들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HD한국조선해양의 수익 구조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추가로 수주만 확보되게 되면 아마 수주 쪽들은 대부분 아마 지금 기대하고 있던 LNG 쪽들이 더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보가 되고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눌림 목적에 대한 무게를 두고 접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자리 쪽에서 진입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게 되면 지난번 고점대가 있었던 약 한 50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8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목표가 50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이 2조 달러를 환급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에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원고 측이 제시한 1,000억 달러보다 훨씬 큰 2조 달러에 달한다며 급진 좌파와 대법원 내 반대 세력들이 낮은 수치를 내세워 국민을 착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적법성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까지 회의적 의견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패소 가능성을 겨냥해 방어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이틀째 관세 배당금 언급도 이어갔다. 외국산 제품에서 거둔 관세 수입으로 중저소득층에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고 남는 재원은 국가 부채 상환에 투입하겠다는 주장이다. 관세로 외국에서 세금을 걷어 자국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이 순환 구조가 과연 실현될지 주목된다. 자,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하는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 종목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이번 주에는 조금의 반등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초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막 5%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막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그 영향력으로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실 힘이 길게 가질 않네요. 네,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우상향으로 계속 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구간인데 네. 이 쉬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 힘이 유지되지는 못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습 효과 이후에 돌파할 거냐 아니면은 한번 내려갔다 갈 거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네. 지금 미리 우리가 뭐 예언자처럼 예단할 건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한번 내리고 간다라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 학습 효과 우리가 방심할 때 때리지 우리가 지금처럼 조정에 대비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큰 깊은 하락은 웬만하면 잘 안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릴 때마다 매수해서 올라오면은 난 주식 천재야 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쯤 안도감을 느낄 때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 외에도 지금 막 주식을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혹은 처음인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 때쯤 밀어내리는 게 보통 이 외국인과 기관의 패턴이다라는 거. 그때만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도 제가 제한적으로 올라올 것이고 내려가도 제한적으로 내려가는 이 박스권 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한번 뭐 돌파 시도도 할 수 있고 이탈 시도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묶어놓는 증시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제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좀 치고 빠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같습니다. 올라와도 유지가 잘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후장 되면은 수급적으로 조금 밀리는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뭐 상원에서 뭐 셧다운 이 부분이 이제 좀 해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지금 부채가 너무 많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제한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갈 타이밍이 왔다. 상원 통과했으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이제 하원 통과하고 트럼프가 서명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 뭐 나오는 말로는 주말까지만 해도 한 중순 이후 뭐 하순 정도에나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빠르게 좀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호재성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지금 시장의 특성이다. 지금 시장이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어마어마한 상승장 이런 시장하고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뜨거운 강세장은 약간 이제 온도가 식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시장은 흔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패턴은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이렇게 들썩들썩할 때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놔야 되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을 볼지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4번 타자 업종으로 오늘은 뭘 골라보셨습니까? 오늘은 뭐
아직까지 잊으면 안 되는 치맥회동. 아, 예. 예, 치맥회동에 이어서 이제 피지컬 AI 관련주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피지컬 AI. 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로봇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이런 방향의 피지컬 AI가 이제 뭐 용어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AI의 확장, 지금이야 우리가 보통 챗봇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머신 비전이라든지 공장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젠슨왕이 뭐 맨날 뭐 물리 세계로 이제 확장해서 상호작용을 하면 피지컬 AI 모먼트의 시대다. 뭐 얘기를 CES 때부터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지능성 자동화 시스템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지각 판단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어야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오는 것인데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로봇 손이나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조차도 왜 손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이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라서 이것을 프로그램이나 뭐 이 학습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AI에다가. 그래서 손 만드는 게 그렇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걸 극복해내야지만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더욱더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 원익홀딩스 1300%, 로보티즈 800%, 뭐 시즌 1부터 해서 달려온 종목들 많이 있고 그 외에도 뭐 300%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이제 막 다시 한번 출발하는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젠슨왕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좀 부족했던 게 미국과 이제 중국의 GPU가 다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사실 나머지 국가에는 그렇게 보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는 한 5만 개, 6만 개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네이버 같은 기업도 한 6만 개 정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했는데 그런 게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총 6만 개가 들어온다라고 해도 뭐 2,000개, 3,000개씩 나눠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GPU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크게 해본 그 경험을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스타트업도 만들고 다른 기업도 가서 해당되는 이런 경험을 살려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26만 개가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이 통 큰 선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AI의 확장 그리고 피지컬 AI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력만큼은 뭐 우리가 항상 늦게 시작하거나 뭐 막혀있던 규제가 있던 거를 해지를 좀 늦게 해서 좀 늦게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또 속도 하나만큼은 또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을 오늘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억이 금방 잊혀져요. 그죠? 치맥회동이 있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지금 또 약간 가물가물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관심이 멀어질 때 피지컬 AI 종목들 그리고 또 최근에 어쨌든 조정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피지컬 AI 관련해서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만한 안타 종목으로 뭘 볼까요? 좀 큰 종목 중에. 네, 든든하게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래도 피지컬 AI 젠슨왕 얘기 나왔으니까 현대차를 봐야 되지 않을까 예, 현대차. 새롭게 피지컬 AI주가 됐습니다. 현대차가. 네, 제가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정말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그쵸, 예. 종목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꽉 차 있네요. 네, 관세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쓱 말씀드렸었는데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리스크는 해소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FTA를 맺고 나서 무관세였는데 15%가 된 건 아쉽지만 우리나라만 무관세가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 경쟁자들도 다 15%니까 미국 기업에는 조금 유리하긴 하겠지만 3사 같은 경우는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동등하게 이제 뭐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뭐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고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의 20%를 날렸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구한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뭐 기업의 이제
상승 모멘텀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다라고 했는데 구글 웨이모랑 공급 계약을 하고 이 아이오닉 5가 이 로보택시의 이 전용 전기차로 이제 활용된다라고 하죠. 거기다가 아마존 오토스의 1호 입점한 이제 완성차 기업이 현대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은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피지컬 AI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앞부분은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반영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주가에?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기업에서 우리가 지금 뭘 모멘텀으로 삼고 있습니까? 옵티머스 2만 대 계약했다. 내년부터 해가지고 뭐 연간 뭐 15만 대 뭐 생산한다. 이런 것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게 일론 머스크가 우리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현대차의 미래에 로봇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까요? 저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2030년까지 해서 핵심 사업을 이제 로봇으로 해가지고 현대차 그룹이 우리도 로봇 기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인정을 안 하고 왜 해외 기업만 보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잖아요. 외국에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우리가 인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팟도 보시고 뭐 아틀라스도 보시고 하면서 이 핵심 산업 쪽으로 가면 되고 젠슨왕과 해동으로 해서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로봇이 발전을 하려면은 이제 있어야 되는 뭐 배터리라든지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GPU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발달을 해야 되는데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삼성과 엔비디아로서 모두 다 채울 수 있는 이런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승자 중 하나는 현대차가 아닌가 싶다라고도 저는 그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자꾸 자동차 완성차 업종만 봐서 그러지 미국에서도 계속 뭐 전기차나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캐즘이다 어쩐다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 지금 IRA 때부터 계속 현대차 그룹을 견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건 폭스바겐도 아니고 도요타도 아니고 현대차다라는 이런 얘기가 미국에 그냥 뉴스가 도배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IRA 때 이럴 때도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들이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로비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진입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은 미래 산업 이미 준비하던 거 잘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로봇 산업까지 잘 된다. 제가 볼 때 피지컬 AI 하나도 수혜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눌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만 보시더라도 나는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고 신경 안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절호의 타이밍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안타 종목으로 든든한 현대차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에이펙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대기업 그룹은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젠슨왕 CEO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이 엄청나게 갑자기 또 부각이 됐고 반영이 안 된 것들이 그리고 관세도 어쨌든 낮아졌고 네.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다 얻었으니까 앞으로 현대차의 행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 현대차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피지컬 AI 이루타 좀 빠른 종목으로 가볼까요? 현대차는 좀 차는 빠른데 종목이 느려요. 이루타는 제가 거의 고정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 로봇 관련 쪽은 제가 로보티즈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도 치고 빠지기에는 충분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서두에 로봇 쪽 요즘 많이 내려왔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라고도 관심이 갑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한 발 남은 것 같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벌써 800%가 올라온 다음에 잠깐 쉬고 있죠. 그런데도 최소한 쌍봉은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서 슈팅 구간을 만든다라면 이 종목 또한 10배거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쌍봉만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챙기고 나올 수 있는 짧은 구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거래대금 실으면서 돌파해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10배거까지 달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봇 손에 대한 부분 원익홀딩스가 왜 올라갔습니까? 알레그로핸드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이제 LG 그룹이 이제 그 옵티머스 밸류체인 들어갔다라고 해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급상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부터 해서 뭐 정부에도 또 계속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영향을 받고 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를 많이 몰고 온 기업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슈 식지 않는다. 앞으로 더 지속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아직 한 발 남았다. 짧게 나왔냐 슈팅까지 남았냐 요거 차이일 뿐이지 그 한 발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좋은 종목들 그동안 많이 들어와서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종목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빠른 종목 2루타 종목으로 로보티즈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타 준족 조금 빠르면서도 수익도 길게 높게 볼 수 있을 만한 3루타 종목으로는 뭐가 좋을까요? 3루타 종목으로는 뭐 기존에는 레인보우 로틱스가 안타로 나오면 그 연관된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네. 오늘은 현대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공식 파트너사예요. 그쵸, 예.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이제 카멜레온이 크롬슨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면요. 네네. 이 현대차 공장에서 우리 로봇계 스팟 있잖아요. 사족부양 로봇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감시를 해요. 관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머신 비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이 로봇계가 센서를 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오류 난 건 없는지 이런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보고를 해야겠죠. 그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클로봇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책과제, 피지컬 AI 쪽으로 국책과제 선정할 때도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젠슨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공장은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호텔이나 뭐 공공시설 있죠. 뭐 하나호텔, 지금 삼성병원 그리고 서울시청 이런 곳에 이미 공공시설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공공기관하고도 협약이 잘 돼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인천공항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방역 로봇이랑 청소 로봇이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부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대표적인 호텔들 그리고 이런 뭐 시청 같은 관공서, 병원, 공항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이런 솔루션을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이 기업은 앞으로도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중간 쉴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 호타준족, 3루타 종목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클로봇을 3루타 종목으로 골라주셨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루타까지 봤고요. 그럼 이제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렸던 저희 말로 없는 종목들 랭킹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네, 랭킹 변화는 없습니다. 수익률 변화도 없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는 뭐 이 정도일 거고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까지 아마 좀 변동이 좀 생길 것 네네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 와갑니다. 종목들 보면 LS 일렉트릭도 슬슬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다른 종목들이 이 밑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주시고 이 순위 변동을 또 우리 그 야구 시즌에도 계속 순위 변동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위가 먼 일 같아 보이지만 과거에도 100% 넘는 종목도 계속 뒤바뀌었었습니다. 시즌 1 때도. 시즌 2도 그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첫 페이지는 아마 다 세 자릿수로 도배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무리 조정장이어도 오르는 종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재밌는 순위 변동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밑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네네. 숫자가 막 바뀌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올지도 그런 재미를 보면서 한번 저희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또 여기 순위에 올라올 수 있을 좋은 말로 없는 종목을 살펴봐야겠죠. 피지컬 AI 쪽에서 말로 없는 종목은 뭘로 보세요? 저는 오늘 고민을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이젠 RNM입니다. 하이젠 RNM이요? 네,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는 신규 상장주에서는 좀 벗어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약간 의외이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뭐 우리가 뭐 감속기 얘기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액추에이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쵸, 액추에이터 쪽 하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60년 모터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하이젠 RN 원래 하이젠 모터에서 하이젠 RN으로 사명이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구동용 쪽 액추에이터까지도 솔루션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2030년에 이 400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이 시장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로봇이 많이 출하되기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 시간에도 로봇 말씀드릴 때 중국에선 이미 의료 보조용 로봇 같은 경우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이제 뭐 그 걷는 거 이제 보조하는 로봇 같은 경우를 출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액추에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되면은 로봇주들이 다들 이제 아직 적자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 또한 흑자가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차기 모델 사업까지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이미 공급 부족 현상에 이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정도의 기대감을 모으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제 시작인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로봇뿐만 아니라 우주항공과 방산 쪽에도 제가 밑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미 이 국방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3개 이상이나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방산 부분에서 계속 로봇 얘기 나오고 있죠. 우리 사람이 이 기관총 들고 움직이는 것보다 로봇계 스팟이 뒤에 등에다가 기관총 달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인력 피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그런 정도의 기술력을 이미 가진 국가다라고 하면은 쉽게 침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자주국방은 국방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만 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전후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이제 6만 5천 원까지 보시고 2차적으로는 8만 원까지 보시면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미래까지 보면 10만 원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바로 위에 있는 저항 구간부터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 맞게끔 한번 좀 쉬었다 갈지 아니면은 바로 넘어갈지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피지컬 AI 관련해서 말로 없는 종목은 하이젠 RNM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는 하이젠 RNM 자유도 잘 5만 원 근처 지금 가격대에서 차근차근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벌써 또 3시가 넘었어요. 네. 파트너님 빨리 또 우리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죠. 네, 얼른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오시면은 지금 이 파이너셜 옆에 제 얼굴이 떠 있습니다. 터치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 인사 한번 남겨주시고 잠깐 기다려주시면 제가 얼른 뛰어가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트너님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AI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한국과 대만이 함께 아시아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은 10일 국회에서 글로벌 AI 및 반도체 협력 전략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콜리왕 디지타임즈 그룹 회장은 한국과 대만은 AI와 반도체 산업의 핵심 국가라며 AI 인프라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양국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Korea also think about how to become an IC strong country, and then to build your AI infrastructure and AI sovereignty are very important for yourself, I think. So not only we produce in America, but also we need to consider to build our new factories in the countries like India, Germany, UK, Japan, or even Korea. 황 회장은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만 IDC 기업들과 협력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AI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설계가 양국의 공동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반도체 기술 표준화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파운더리와 그다음에 HBM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기술 표준을 같이 설정을 해서 다른 나라들이 진입할 수 없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술 표준의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까지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패키징을 하는 나라들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기술 표준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AI 국가 전략에는 반도체 산업 전략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기술 외교의 방향도 함께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에너지 확보 문제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간 기술 협력과 에너지 전략이 산업 패권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오면서 대응하기 어려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1,460선을 돌파하면서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로는 수급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시 AI 거품론이 부상하면서 AI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AI 많이 올랐던 종목으로 빠졌다가 다시금 반등을 하니까 관련된 기업들로 또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아마 우리 코너를 계속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제가 유행어처럼 이야기를 했던 단어가 있어요. 네. 알로바. 네. 그러니까 하와이에서의 원주민들의 인사가 알로하 이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노래 제목도 있고요. 근데 알로바다. 뭐냐? AI,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언제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달라질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AI 반도체 대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올라갈 때도 AI, 내려올 때도 그럼 AI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이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오고 언제 또 얼만큼 다시 올라가고 이건 달라질 뿐이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제가 조방원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그리고 AI 반도체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그럼 뭐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전력기기.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L자로 시작되는 기업 잘 받아라.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LS, 그다음에 LX. 그렇잖아요. 다 잘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큰 그림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뭐 서학개미든 동학개미든 일학개미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 워렌 버핏이 계속 현금성 자산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피터 린치가 아는 종목을 계속 투자하는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때도 삼성, 그다음에
내려올 때도 SK 하이닉스 그렇지 네. 않습니까? JP 모건입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7만 원? 네, 17만 5천 원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모건 말씀드렸죠. 스탠리에서, 네.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참 금값이 아무런 이 움직임이 없을 때 미동 중일 때 제가 금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게 7년 전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4만 전자일 때 우상향할 것이다. 우상향할 것이고 두 자릿수 10만 전자를 의미하는 거죠. 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자꾸 마음이 약해져. 아니, 지금 올랐는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갈까? 올라가?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아는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또 우리 이데일리 TV를 보면서 우리 코너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정확한 큰 그림을 그리는 거냐. 그러니까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겨울을 이야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삼성 17만 5천 원, 하이닉스는 85만 원까지 지금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뷰가 굉장히 좋은데요. 다음 우리 시장이 올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증권가의 그 지수 밴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디는 뭐 4,500을 말하고 또 어디는 7,500을 말하고 너무나도 다른데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영끌, 비투를 해서 또 이게 달려드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지금 4,000원 이제 넘어섰어요. 네. 하지만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4,000 밴드에 안착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데서 그림을 보는 데서 중요한 것은 그 근거가 뭐냐.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이냐, 고흐냐, 고갱이냐. 그러면 아는 만큼 우리가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4,000에 안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목표를 5,000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목표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핑계 없는 무덤이었고요. 항상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올라갈 때 올라탈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자본제도 있죠. 그러니까 조방원 같은 이런 건 자본제. 왜 그러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 조선, 마스가가 있죠. 방산, 지금 뭐 K2, K9 잘 나가죠. 전력. 이런 건 다른 나라가 엄두를 못 내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만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뭐다? 바로 반도체가 있죠. 물론 뭐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지만 그다음에 또 화학, 철강, 비철, 금속 상당히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력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하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섹터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주가 하락할 경우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순으로 화학철강, 비철금속, 그다음에 반도체, 자본재 이런 순서대로 또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던 종목이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 바구니에 담아두는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아니 주가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좋아.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특정 종목에만 너무 몰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데 내가 빨리 이 발을 뺀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깊이와 종류와 가지수와 그다음에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하냐. 항상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 투자자라는 건. 그래서 뭐 우리 주식에 또 일본 주식에 또 미국 주식에 이렇게 어떻게 나누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그림을 전체 그림을 보면서 어떨 때는 유화, 네. 어떨 때는 수채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이 네.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분산 투자 특히나 뭐 국가별로도 다르게 좀 전략을 잡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 많이 던졌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56%에서 53%까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산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특정 그룹을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그래도 올해 코리아 시리즈,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어딥니까? 야구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LG 트윈스예요. 근데 참 LG라는 기업의 특성을 보면 하나도 보면 굉장히 근성이 있어요. 네. 그래. 그러면서 우리 정말 하나가 올해 너무 잘했죠. 네. 폰세도 있고 와이스도 있고. 그런데 문현진 선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LG라는 특성을 가만히 보면 야구 우승하는 것도 그렇지만 참 실속을 차리는 그런 기업이에요. 우리가 번쩍번쩍 잘 나가는 거는 SK 하이닉스고 삼성이고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볼 때 PER로 보거나 또는 PBR로 보거나 참 그래도 LG가 실속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를 여실히 알아주는 투자자들이 누구냐?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LG에 대해서 그룹 계열사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이제 이 바구니에 담아두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입니다. 지난 주입니다. 3일부터 7일까지 보면 LG CNS가 외국인 순매수 1위예요. 그리고 4위, 12위, 15위 상당히 상위권이죠. 이게 보면 LG 이노텍, LG 화학, LG 엔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 번쩍, 또 SK 하이닉스 번쩍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LG 이노텍, LG 화학, LG 엔솔 다 따지고 보면 알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본무 회장이 LG 반도체 내줬죠. 그게 현대반도체 됐다가 지금 뭡니까? SK 하이닉스입니다. 정말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신 뭘 가졌습니까? LG 엔솔을 가지게 됐죠. 그다음에 LG 이노텍을 가지게 됐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속히 이렇게 뭔가가 뿜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내실이 있는 기업이 바로 LG다. 제 첫 직장이 또 LG예요. 네. 팔이 안으로 굽나요? 예,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카메라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고 반도체 기판도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LG 이노텍도 여러분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그룹주를 향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춤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한국에서 매도한 자금을 일본 증시로 옮겨간다는 뷰도 있더라고요. 이락개미 분들의 투자 관심도가 더 높아질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 잘 보세요. 왜냐하면 네. 여러분들이 참 이 배종찬 소장이 워렌 버핏 이야기 참 많이 하는 저는 참 좋아해요. 왜? 결국은 이 장기 투자 안에도 단기 투자의 이 묘미가 있거든요. 한때는 또 워렌 버핏이 한국의 대구텍이라는 회사를 상당히 투자해서 주목을 끌었는데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이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CEO가 고급차를 타는 CEO라면 난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 왜? 정말 그 기업가라면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정말 뚜벅뚜벅 걸어다닐 수도 있고 값싼 중고차를 탈 수도 있는데 화려한 정말 사치스러운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다. 그럼 그 기업 투자 안 해. 이게 워렌 버핏이거든요. 네. 그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오마하까지 찾아갔어요. 단골 스테이크 식당을 찾아갔는데 그 전날 왔대. 아 참.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상당히 자산을 현금성으로 바꾸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빠졌죠. 애플에서도 빠졌죠. 그런데 시티은행에서도 돈을 걷어들였죠. 일본의 상사 기업들에게 막 투자를 해요. 왜 그러냐? 일본은 엔저죠. 어느 순간 아시아 시장이 뻥 하고 터지면 일본의 상사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특이한 외국인들의 투자 흐름을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태국, 베트남 아니 신흥시장이거든요. 네. 여기서 싹 걷어들인 자금은 일본에다 투자를 해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신임 총리가 네. 경기 부양책 또 M&A 구조조정 강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내가
멀리 내다보고 한 5년 뒤에 수익, 한 7년 뒤에 수익. 여러분들 5년, 7년 뒤에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정말 먼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 완급에 대한 좀 긴 호흡을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일본을 눈여겨봐요. 왜? 워렌 버핏은 일본의 미쯔비시, 마루베니 이런 주식을 사모으면서 정조준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는 게 또 지주사들, 그런 기업들인데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25%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주목되고 있는 기업이나 섹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주목하면 그렇죠. 좋을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죠.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카드를 빼들었어요. 당장 이 고위관계자 이 회의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필요하다. 네. 우리 정시를 더 활성화하자. 물 들어오는데 노젓자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합산과세를 하면요. 내가 뭐 금좀 투자하고 수익 금방 2천만 원 넘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넘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소득자들은 정말 세금 빵빵빵 터져요. 정말 울음 빵빵빵 터집니다. 웁니다. 왜? 세금 많다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율이 정말 49.4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딱 한 25%로 지금은 이제 35%가 노리는데 25%까지도 낮춰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요 정말 적지 않은 이 배당소득의 이 세금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그러면 노래라 뭐 금융 대형주. 그러니까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메리츠, 미래에셋. 여기다가 지주사들이죠.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죠. KT, SK텔레콤 통신사들도 배당이 많아요. 그다음에 CR홀딩스, 조선내와, 한일홀딩스, 한샘. 나는 동국시행까지 주식에 투자해서 정말 곡간 빼먹듯이 이 해마다 착착착착착 배당 들어오는 거. 그렇죠. 분기별 배당도 착착착착 들어오면 그걸 노려가지고 정말 내 알짜배기 수익으로 삼겠다 하는 분들은 이 분리과세 상법 3차 개정안을 통해서 배당소득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지금 어지러운 이 장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배당주, 지주사 이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자금의 이동을 잘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 세우시는 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수출 증가율이 반토막 났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수출 증가율은 0.9%에 그칠 전망을 내놨다. 올해 예상치 2%의 절반 수준이다. 수출 둔화의 주범은 미국 관세였다. 자동차, 철강,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이 줄줄이 역성장을 예고했다. 자동차 3.5%, 철강 2.3%, 석유 제품 1.3%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7곳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보환율도 부담이다. 기업이 본 적정 환율은 1,375원이지만 내년 예상 환율은 1,456원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대응책으로 수출 단가 인하, 원가 절감 등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세제 지원 확대와 통상 협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네, 화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도 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거고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청원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특징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세 이어가 줬는데 코스닥의 흐름 다소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과장님께서는 오늘 포인트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 전부 전체적으로 일단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소폭의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 이제 지수가 밀려 내려오면서 코스닥도 다 같이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문제는 일단 미국 의회의 이제 셧다운 문제가 일단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가 좀 불안하게 나온 것이 이제 주가의 조정 빌미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한 상승을 나오다가 장 후반부로 들어서 조금 밀려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롱텀하게 보자면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AI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매우 저렴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기술적인 과매수권에 확실히 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조정의 빌미가 나온다면 일단은 기술적인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여기서는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가이던스가 대략 한 13조 원에서 어제 이제 한 12조 원 정도로 일단 1조 원 정도 하향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실적 전망치는 매우 양호하나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양호하나 일단 4분기 실적이 약간 좀 컨센이 좀 낮아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강했던 부분이 일단 12월 2일 3차 상법 개정안의 투표를 앞두고 일단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괜찮았는데 특히 오늘 두산 같은 종목이 장 초반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장 후반에 좀 밀리긴 했지만 황제주에 등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두산도 마찬가지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서 이스페타시스와 같이 일단 실적 개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3분기 약간 슬로우한 모습 보여줬지만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같은 종목들 또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자사주사 대략 한 18%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두산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강세를 보여줬다. 그리고 오늘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 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일단 장 후반 들어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시즌 구간이 사실 실적 변동성을 매우나 키우는 특히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을 매우 키우는 그런 요인이 됐다.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장 후반 갈수록 좀 불안한 모습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마리서치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7% 증가하면서 컨센 3% 상회했고요. 리쥬란 브랜드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은 어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는 저는 옵션 만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중에 1조 5천억 원 정도나 매수세를 보였고 오늘 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장중에 큰 폭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으로 가니까 전부 다 빼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현재 파생상품 시장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콜옵션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 가격 기준 600포인트가 장중에 5.00입니다. 시간 가치밖에 없습니다. 내재 가치가 제로고 시간 가치가 만기가 이틀밖에 안 남았음에도 5.00이라고 하는 수치는 매우 높은 거죠. 이게 정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장중에 아예 변동성을 죽여버리던가 그게 아니면은 장중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옵션 가격이 정상화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일정 부분 나왔고요. 적어도 제가 판단했을 때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내일까지도 시장은 오늘과 같은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수급은 제 눈에는 탄탄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코스피가 고점 대비 거의 3%나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고작 1,700억 원, 현물 쪽에서도 1,000억 정도밖에 매도세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은 지금 크게 이탈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시장의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적어도 오늘 나온 이 조정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내일 혹시나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더 밀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종목들은 조금 움직임이 더딘 양상인데 1차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감으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가 개선이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추후에도 계속 우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큰 틀에서는 결국 신고가가 나온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만 우리가 주목하되 개인적으로 목요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현재 포트폴리오, 특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과 동시에 올해 6월 이후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맞게 항상 잘 오르는 양상을 보인 기업이라면 단기적인 조정은 여러분들이 크게 개의치 마십시오. 오히려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시장이 더 올라감에 따라 수익률은 오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차분하게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이 좀 나오면은 또 모아가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기회로 잘 삼아 보시길 바란다라고 조언을 또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현재 0.7%대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4,100선 위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0.4%대 약세, 코스피 201%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 매수세가 또 시장 이끌어줬고요. 개인은 2천억 원 이상 물력을 덜어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결국엔 외국인은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소폭의 매수 우위로 방향성 탐색하고 있고요. 기관이 물량 덜어내는 모습, 개인이 시장 이끌으면서 836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1월 11일 화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의 방향성 탐색이 돋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시장의 방향성도 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건 외국인이 막판에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매수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마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개장 직후에 힘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막판에는 삼성전자가 2.8%, SK하이닉스도 1.9%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또 다시 돌파하는 움직임도 특징적이었습니다. AI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TSMC의 호실적은 물론이고 미국 셧다운이 이제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기술주와 성장주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오늘 지주사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두산과 SK스퀘어였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자 비질 부분의 성장성이 좀 부각받으면서 7% 넘는 강한 상승 나왔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130만 원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스퀘어 역시나 하이닉스의 수혜를 입고 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7% 넘는 상승을 그렸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간밤에 테슬라의 방향성이 좋았죠.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전력 설비,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도 오늘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 역시나 AI 모멘텀을 안으면서 오늘 주가의 방향성이 좋았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흐름은 좋았고요. 다만 원전과 조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LG그룹주들도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매도세가
조금 더 거셌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방향성이 섹터 안에서도 엇갈리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알테오젠은 2%가량 빠졌고요. 특히나 파마 리서치가 무려 11%가량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실적을 선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막판으로 갈수록 더 거세게 나왔고요. 반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클래시스는 8%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미용 관련된 기업 안에서도 움직임이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천당제약은 상승했지만 펩토로는 빠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도 섹터 안에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이오테크니스 그리고 CTK와 같이 일부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은 괜찮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가 무려 7% 강세를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종가를 체결했을까요? 신민영 앵커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화요일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0.8%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6거래일 만에 4,100선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4,106.39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약 보합권 0.4%대 약세 기록했습니다. 884.27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200은 1.06%대 강한 흐름 유지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장중에 출렁임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장중에 또 4,065포인트까지 저점을 좀 내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4,100선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함께 볼까요? 오늘 장중 내내 약세권에 머무르기는 했습니다. 816포인트까지 낮추기도 했는 모습, 884포인트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2,2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됐고요.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 우위로 마감했고 개인이 물량 덜어내면서 2,8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을 함께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역시나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소폭의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고요. 기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개인이 물량 담아가며 770억 원대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이 됐고요. 오늘은 또 카카오와 네이버, 네카오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 좀 몰렸습니다. KB금융 등 은행, 금융주 쪽으로도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 집중이 됐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의 흐름 눈에 띄었죠. 오늘 7%대 강세 탄력으로 결국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주가 흐름 끌어올렸습니다. 클래시스도 흐름 오늘 좋았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났습니다. 이오테크닉스, ST팜 같은 종목들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 이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클래시스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크게 오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8%대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장 초반에는 56,4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클래시스의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관의 수급 역시나 받아갔고요. 삼성 SDI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 그리고 두산 같은 지주사 종목들 역시나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단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기관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TLB와 테스트, TCK 같은 종목들 대표적으로 기관의 선택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파마리서치와 G2G바이오, 제약바이오 단에서도 기관의 수급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마리서치는 오늘 주가 급락했지만 기관의 순매수세 장중에 들어오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SK스퀘어의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중에도 30만 원 선 어제 또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그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31만 1,500원에 또 종가를 체결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중간 지주사 합격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주사 그리고 고배당 관련주가 수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가 17% 이상 수출이 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전히 견조한 반도체 수출세가 한번 확인이 됐고요. 간밤 미증시에서 TSMC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이 1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4분기 역시나 반도체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을 커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시티그룹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 또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또 높여 잡았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데요. 삼성전자 17만 5천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 85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라는 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오늘 64만 원 장중에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신고가를 또 다시 갈아치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ESS 공급망 재편 정책이 펼쳐지면서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성장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된 제품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된다면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로 인해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고요. 간밤에 테슬라와 리비아 같은 2차 전지 기업들이 셧다운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로 인해 상승을 한 것 또한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의료 AI입니다. 오픈 AI가 의료 AI 산업에 진출한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챗 GPT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오픈 AI가 만약에 의료 AI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당연히 의료 AI 시장의 성장성은 눈에 띄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관련돼서 의료 AI 기업들 일부 종목은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반응은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가지 파이널 투자 포인트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장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종목별로 같은 업종 안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두드러지기도 했는데요. 내일 시장은 어떤 포인트 잡아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일 시장에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내일 시장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반도체 탑2가 지수는 좀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수는 지켜주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기존에 주도했던 섹터들 모두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모습,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종목 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조정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실적 시즌이 이번 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다음 4분기에 어떤 섹터가 좋아지는지 시장에서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관세 우려를 이제 3분기에 온기로 이제 다 반영했던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국면인데 APR 같은 종목들은 3분기 영업이익이 961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스티리컨센이 대량 APR이 3분기 영업이익이 1,100억까지도 올라갔던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또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달바글로벌 같은 회사도 영업이익이 대략 한 230억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었는데 실제적으로 160억 정도가 나오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3분기가 굉장히 좀 비수기였고, 그리고 관세 우려에 대한 부분이 3분기 온기로 반영됐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체들에 대한 주가 퍼포먼스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4분기는 사실 화장품 업체에 들에게 있어서는 사상 최대의 이제 성수기고요, 4분기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파마리서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파마리서치 3분기 약간 슬로우할 거라는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단 3분기 비수기, 그리고 전공의 파업이 끝나면서 이제 전공의들이 돌아가면서 시술할 수 없었던 그런 점들이 주가에 모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은 지금부터는 조금 화장품 섹터라든지 미용 섹터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로 한번 모아가는 전략이 현재 자리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관련주도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요. 상법 개정에는 이번에 자사주 의무 소각 이슈가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금융주 주가 흐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주사 중에서도 실적을 좀 낼 수 있는 지주사, 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원전 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있어서도 한국전력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주사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 주가 흐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섹터도 오늘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라든지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터넷 게임주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들의 흐름도 기술적으로 조금 좋은 자리에 다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이쪽으로 전략을 좀 집중해보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해 주셨고 정책 모멘텀이 있는 섹터 투자 매력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포인트 좀 보고 계십니까? 내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 이유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내일부터 일정 부분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시장이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약간만 밀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여지없이 주저없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한번 매수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고요. 일정 부분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내일 종가 기준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저는 시장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인 목요일 날 크게 불기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내일은 장 초반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에 임하고 그 포지션을 하루 이틀 정도는 끌고 가는 게 괜찮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을 또 중요한 매수 타이밍으로 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그럼 좀 압축시켜 볼까요? 과장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오늘 링크솔루션이라는 중소형주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면 동사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업체에 이제 3D 프린터를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린팅을 이용해서 일단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동사가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40여 종의 부품을 현대차 컨펌을 받은 이후에 일단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이제 샘플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기론 일단 올해가 가기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로부터 초도 PO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좀 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동사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향으로 이제 부품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모멘텀은 뭐냐면 동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콜드 플레이트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콜드 플레이트가 GPU에 열을 식히는 부품이거든요. 이것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전력 효율을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발주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샘플을 가져다가 자기네들 실험실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고 좀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면 동사에게는 수조 원의 시장이 열리는 그런 모멘텀을 얻게 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11월 달에 동사가 지금 준공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향으로 들어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대전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두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좀 무리 없이 접근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7,000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솔루션을 짚어주셨네요. 목표가 5만 원대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삼성증권인데요.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금융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도 이미 주가는 적지 않게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호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증권사, 거의 모든 증권사가 이 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증권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3위 혹은 4위까지 달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 많은 고객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37% 이상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내년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장금리 상승과 상품 손익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올해 대비 24.6%나 증가한 수준. 덕분에 별도 자본이 8조 원이 된 이후에 배당 성향은 40% 이상까지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점과 점진적인 배당 성향 확대를 이미 발표를 했다는 점은 기업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변수가 아닐까 그리 보여집니다. 실적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배당 성향이 이제 38%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불과 내년입니다. 그렇다면은 배당 수익률은 대략 7.1%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했다는 주가 상승보다는 사실상 무위험 투자 수익을 7.1%나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이 지금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이러한 주가 흐름은 결국 7월 15일에 보였던 82,000원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8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바라볼 수 있고 목표가도 85,000원까지 볼 수 있다. 삼성증권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이제 여쭤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3분기 실적 변동성 구간이 이제 마무리되는 구간에서 일단 4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는요? 쉬어가는 하루,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종가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이 좀 상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일도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